두 번째 이슈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사실은 국정감사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 광진은 김상진 그 유튜브에 전홍규님 들어오셨네요. 김상진 아시는 분입니까? 알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알 것 같긴 해요. 지인? 예.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개혁하자고. 감사합니다. 지금 국정감사 사실은 이슈 다룰 게 되게 많긴 많아요. 예. 많은데 제가 어저께 다뤘던 이슈기도 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더군다나 교수님이 그 김대중 정부 때 행정관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교수님 이번에 김승희 의전 비서관 사퇴했죠? 예. 그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예. 자기보다 한 살 어린 그 아이를 폭행을 했잖아요. 폭행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요번에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예. 그 기사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 아주 충격적이었죠, 진짜로. 네. 어떻게 초등학생 3학년이 초등학생 2학년을 화장실로 그 데려가서 정도로 발쳐놓고 폭행해왔다는 게 리코더로 아주 믿을 수가 없어, 진짜. 그러니까요. 진짜 예. 이거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그 조치 자체도 학폭위에서 결론 자체가 강제 전학을 시킨 것도 아니고 뭐 학급 교체? 그러니까 16점이면은 전학인데 예. 딱 15점 맞힌 거죠. 근데 15점 맞힐 때 이 지속성, 폭력의 지속성을 최하 점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맞은 게 아니야. 지금 언론에서는 이번에 맞은 것만 나오지 이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도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거를 최하가 아니고 2점만 줬어도 이 아이는 강제 전학을 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1점을 줘가지고 15점을 맞춰가지고 결국 강제 전학이 아니라 강제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반 바꾸는 거. 학급 교체. 학급 교체. 3학년인데. 네. 어차피 학년이 달라요, 학년이. 학년이 다른데 학급 교체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나는 이것도 이건데 학교에서 그 취소 정지를 해놨거든요. 7월 19일인가요? 네. 근데 그날 그 엄마지. 그러니까 김승희 김승희 의전관 부인이지. 부인이 카카오톡에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을 남편이 이거를 프로필을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것 때문에 알려진 거예요. 그거 안 했으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 보고 나서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이 엄마들 사이에서 막 말이 되면서 말이 전해지면서 결국 제보까지 들어오고 된 거거든요. 1차적으로 문제는 이 학폭위 자체가 사건 진상을 이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가해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재발을 방지하고 뭐 이런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사건을 이제 무마한다든지 그냥 덮어버리고 가려고 하는 네. 이런 기구로 전락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학폭위 자체가 이제 외부의 영향력들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영향력들에 의한 결정을 하는 기구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가해자의 당사자가 그 대통령실의 현재 의전 비서관의 이제 딸이었다.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학폭위 자체는 이미 영향을 받아서 결정을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 김승희 비서관의 아내가 부인이 그 카톡 그 자기 프로필을 갖다가 이제 이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하고 있는 사진을 딱 올리니까 네.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그쵸. 영향력이 갔다는 거잖아요. 가지 않았겠냐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참 그냥 어이가 없는 일이죠.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사실 내가 그중에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그 김승희 의전 비서관이 지금 뭐 학폭 얘기는 다 아니까 그래서 그 얘기 말고 김정희 의전 비서관이 원래 어떤 위치였냐면 행정관이었어요. 선임 행정관. 원래 그 의전 비서관은 누구였냐면 김일범. 김일범 씨는 외교부 출신이고 외교부 북미 이 과장을 지낸 다음에 전통적인 외교부 출신이 원래 의전 비서관으로 있었어. 김일범 씨. 근데 지난 3월 10일쯤에 갑자기 사퇴를 해요. 예전에 그 한미회담 앞두고 블랙핑크하고 레이디 가가 공연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다 이게 깨지면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그때 김일범 의전비서관도 사퇴를 하고 그리고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의전비서관이죠. 사퇴하고 그리고 급기야 그 김성한 안보실장도 사퇴를 하거든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의전비서관은 외교관 출신들이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이제 대통령실의 이제 의전 비서관은 네. 주로 이제 외교부 출신의 정통 관료들 아니면 행안부 출신의
관료 중에서 의전 같은 걸 많이 담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맡게 돼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의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냐. 그 나라의 국격을 가름하는 거잖아요. 네. 그 의전 자체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전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 나라의 국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행위 하나하나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의전비서관 자리는 아무나 그렇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원래 전통적으로 외교관 출신들이 가는 거예요? 외교부 출신들 많이 가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있을 때는 주로 외교부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이 김승희로 네. 김승희로 바뀌었는데 김승희라는 사람은 뭐 원래 이벤트 회사 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표 그리고 예전에 윤석열 그 대선 선언할 때 네. 윤봉길 기념관에서 선언했거든요. 근데 윤봉길 기념관은 원래 정치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못 되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 자기들이 대선 캠프 때문에 대선 선언하려고 빌린다 못 빌려요. 그런데 김승희가 있던 그 이벤트 회사에서 대관을 했고 그리고 윤석열이 여기 와갖고 대선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꼼수대간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런 역할을 했죠. 이벤트 사장. 근데 그 이벤트 사장이 지금 이 의전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밑으로 가갖고 행정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그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김승희 행정관이 갈등이 있었다. 그런 게 나와요. 그럼 갈등이 있었는데 의전비서관이 날아간 거죠. 행정관 하셨잖아요, 행정관. 행정관이 그렇게 힘이 세요? 행정관은 비서관실의 행정관인데요. 네. 그러니까 행정관이 의전비서관을 교체할 정도라면은 정말 실세네요. 그런데 그냥 행정관은 아니었고 선임 행정관이었대요. 선임 행정관도요. 선임 행정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게 그 비서관의 바로 아래 이제 선임 행정관이죠. 네. 그래도 뭐 비서관 밑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둘이 경쟁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게 만약에 행정관을 올리기 위해서 비서관을 날렸다. 그러면 정말 실수한 거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김일범 씨가 날아가고 그 자리를 바로 올라오지 않고 한 달 정도 대리로 하다가 4월 달에 아예 임명이 돼갖고 의전비서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조금 이 기사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김성한 안보실장 지난번에 그만둔 김일범 의전비서관이나 혹은 이문희 외교비서관 둘 다 김성한 라인으로 포했거든요. 근데 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의전하고 외교랑 다른데 어떻게 같은 라인이지 했는데 이 의전비서관도 외교부 쪽에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연결이 있는 거네요.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그 속에 다 의전이잖아요,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여기 이제 김승희 씨가 의전비서관이 됐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하고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코바나 콘텐츠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고대 그 미디어 대학원에서 그냥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대학원 동기가 아니고 지금 방송에서는 최고위 과정. 대학원이 아니고 최고위 과정. 돈 주면 가는 거예요. 돈 주고 그냥 인맥 쌓는 그런 프로그램에 서로 이렇게 뭐 특강 듣고 어디 연수 한번 갔다 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동기였다는 거죠. 그런 관계.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이제 김건희 씨 라인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영향력은 실제로 인사도 김건희 여사가 이제 실제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박근혜 때 저는 최순실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이제 그런 이제 사적 관계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제 국기문란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듯이 지금도 사실은 이런 게 대통령의 의전비서관이 김건희 여사의 이제 라인으로 구성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의전비서관은 대통령의 일정과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쪽을 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해외에 나가면은 뭐 해외 명품을 샀다 어쩌고 뭐 이런 기사들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여기가 이제 의전비서관 쪽에서 관련이 있는 거죠. 일정이나 동선이 다 거기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숨기기에 좋은 거죠, 말하자면. 전통적 외교부 라인에서는 이거 안 된다. 그렇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적인 사람들이 맡으면서 진짜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진짜 문제가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라가 이제 그렇게 이제 공식적 라인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전 비서관이 중요한 게 해외 나갔을 때 이 의전을 다 담당하는 거죠. 일정과. 그럼요. 그러면 이거 진짜 중요한 자리네. 그럼요.
아, 그럼 부부싸움 크게 하는데 이번에? 김승희 그만 넣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조금 커질 것 같으니까 바로 날린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문제가 많다. 이게 이제 또 확대가 되고 그러게 되면 이제 뭐 대통령실 관계부터 뭐 이게 누구 라인이냐 계속 확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몇 시간 만에 이게 지금 그만두겠죠? 맞아요. 예, 그러죠? 금방 그만뒀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야, 그러면 이 김건희 쪽에서 왜 의전 비서관 쪽에 네. 그렇게 집착을 했는지가 좀 이해가 되네요. 그 자리가. 왜냐면 사실 최순실은 뒤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아예 그냥 의전 비서관을 이벤트 회사 사장을 앉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외교와 관계도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냥 자기 지인들에게 자리 하나 주려면은 그냥 다른 자리 만들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우선 비서관은 사실은 외교와 직접 연관이 있는 건데 아마 외교부 쪽에서도 이거와 관련해갖고 굉장히 말로는 못해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 자리를 그렇죠. 네. 이벤트 회사 사장을 불러갖고 맞아요. 아. 대통령의 일정과 그 여사의 일정을 여기서 관리를 하고 동선 자체를 다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이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국가 보안을 관리하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기의 친분인 사람을 딱 갖다 앉혔다는 것은 뭔가 공개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제2부속실도 없잖아요. 예, 그렇죠. 제2부속실도 없으니까 진짜로 그냥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고 다닐 수 있는 그거네요. 아 대단하네. 그럼 다음 우선비서관 누가 될지도 좀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그렇죠.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누가 되는지도. 누가 될지 맞아요. 정통 외교부 라인이 하는지 원래 외교부 라인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통 외교부 라인이 와갖고 제대로 하는지 또 어디서 이름 못 들어본 어디 또 이벤트 회사 사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 와서 하는 거 아닌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대통령실 권력도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김대중 정부 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는 청와대가 모든 걸 다 했어요. 네. 국회의원 공천도 거기 다 했어요. 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때 돌아가지고 이제 당청 분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국회에 원내 총무 중심이었던 것을 이제 격상을 해서 원내 대표 그때부터 뽑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과 청와대를 이제 좀 분리하겠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총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총재제도 총재와 대통령이 겸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놓게 되고 이렇게 이제 권력을 이제 점차 내렸던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권력을 진짜 너무 많이 놓았어요. 그러니까 뭐 국정원 보고도 이제는 주례 보고도 그렇죠. 받지 않겠다. 그리고 뭐 검찰과의 직접 대화를 하고 검찰 권력도 놓아버리고 민정수석도 그냥 문재인 변호사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이렇게 다 내려놓았죠. 근데 이게 이명박 박근혜 들어가지고 다시 또 복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최순실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박근혜 때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도 권력을 다시 이제 적폐청산하면서 놓았는데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검찰과의 갈등하면서 실제로 검찰을 제압하지 못했죠. 문재인 정부에서. 그러면서 차기 정권이 지금 이제 정권이 이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섰는데 윤석열 정권은 다시 예전에 군사 정권과 비슷한 그런 검찰 독재를 회귀한 거예요. 이제 권력을 다 이제 대통령 중심으로 다 가져오려고 그러고 대통령 중심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이제 김승희 의전 비서관의 문제도 그런 바로 문제 속에서 발생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문제를 이건 학폭 문제로 불거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학폭도 학폭인데 이 김승희 이름이 나오면서 사실은 김승희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의전 비서관 행정관부터 수석 행정관도 어떻게 됐고 어떻게 또 의전 비서관까지 돼가지고 그 이후에 사실은 외교와 관련해갖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더군다나 요번에 해외 순방 비피 같은 경우도 우리 미셸 수석님이 말씀하시는데 원래 250억인가 하는 건데 이거 다 쓰고 그렇죠. 300억 이상을 또 지금 추가한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데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지금도 해외 나가서 지금도 또 나갔잖아요. 지금도 사우디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국정조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김승희 비서관이 그대로 있으면은 국회에 이제 국회 또 이제 국정감사 그러니까. 남아 있잖아요. 네.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아직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불거질 거 아니에요. 계속 네, 어디든 네.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몇 시간 만에 바로 그러니까. 바로 사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잡아주려는 게 아니고 네.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바로 자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진짜. 근데 이걸 언론들은 역시 윤석열 변했다. 옛날 같았으면은 자르지 않고 계속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생기니까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뭐 소통한다고 하고 그랬었는데 대통령이 변했다 하면서 또 이거를 되게 띄워주는 기사를 쓰더라고요. 근데 민주당은 이거 아니다. 이거는 은폐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데 이건 은폐의 목적이 있네요. 그럼요. 딱 보니까. 네, 그럼요.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을 거기 앉혀놨는데 쉽게 네. 자르겠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지금 판단을 한 거죠. 국정감사에 불러야 되지 않나? 근데 사퇴를 해가지고 부를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거 좀 문제가 많네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승희 의서관 문제는 단순히 아이들 학폭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 사실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다. 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럼 청와대에서 행정관은 어느 정도 위치인 거예요? 행정관도 힘이 좀 있어요? 행정관 예전에 아까 말했던 이제 청와대가 이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YS 때 가면 행정관이 몇 급이에요? 행정관은 2급부터 5급까지를 행정관이에요. 2급부터 2급이면 높네 되게. 네. 네. 높죠. 일반 정부 기관의 그 공무원들 급수에 비해서는 많이 높죠, 사실. 예. 근데 김대중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네.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단체도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아니었네요. 예를 들어 시도 이런 데에 전화를 딱 하면은 네.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전화에 들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일어나는 소리가 의자 끽 소리가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 행정관이 전화만 해도? 네, 전화 따는 거, 걸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청와대입니다. 그러면 네. 바로 그냥 전화 받는 소리가 의자에 전화에 이게 소리가 들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권력이 이제 조금 이제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내려갔죠. 네. 근데 아마 지금은 이제 다시 대통령실이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청와대 행정관이 예를 들어 한 명이 각 부처를 담당해요. 네. 예를 들어 청와대 김상진이가 뭐 정부에 뭐 기획재정부를 담당할 수도 있고 뭐 뭘 담당할 수도 있고 그럼 연락관계 이런 걸 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행정관의 지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연락관계 네. 정부 부처에 이런 것들을 주례해요. 예를 들어 또 시민단체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를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분야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을 취합해서 비서관이 이제 수석한테 보고를 하고 수석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행정관의 영역은 뭐 많이 가지려면 가지고 또 뭐 적게 가지려면 가질 수 있고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본인들은 이거 행정관이라는 게 엄청난 지금 비서관이니까 이게 엄청난 그런 실세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인이 카톡방에 이렇게 이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올려가지고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지금 우리 아이를 학교를 못 나오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이 사진만 봐도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근데 요새 국민들이 이런 거 보고 무서워하나요? 왜냐면 사실 저만 하더라도 방송에서 매일 욕하고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새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맞고 왔어. 맞고 왔는데 우리 아이 때린 애 아빠가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이야. 무서워. 말 못해야지. 그러지 않지요, 지금은. 지금 그게 무서워할까요? 근데 그 학폭위의 위원들은 좀 영향을 저는 받을 수 있다고 봐요. 위원들은? 네. 학폭위의 위원들은 또 거기 변호사도 있고 또 뭐 그 지역에 나름대로 좀 그런 사람들 충분히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해관계 있을 수가 있죠. 그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그 엄마들이 이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제보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난 대단한 게 이게 시민들의 힘인 것 같아.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기업 낙하산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들을 지금 사실은 사람들이 다 영상 찍어가지고 야당에 제보를 엄청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국정감사 터지고 있거든요. 이번에 김승희 끌어내린 것도 사실은 결국은 시민들이 끌어내린 거예요.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게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슈였습니다. 지금 우리 광진은 김상진님의 용기채님이 들어오셨네요. 광진은 김상진. 감사합니다. 지인이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더기피심에도 많은 분들 들어오셔갖고 글 남겨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